디지털 배움터 생활. 나도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는 어떤 직업일까요? 데이터 관련 직업은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터 과학자는 코딩을 해본 적 없는 인문계열 비전공자들도 빅데이터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부트캠프를 통해 도전하는 등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직업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최적화하거나 데이터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과학자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고급 알고리즘과 모델을 개발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데이터 과학자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인기 앱에 적용할 개인어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 영화 및 음악 추천을 돕습니다. 넷플릭스는 영화의 메타데이터, 사용자의 평점 데이터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제공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 영화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하도록 하죠. 스포티파이의 검색, 청취, 좋아요 등의 데이터 또한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재료가 되어 취향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과학자와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 과학자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와 인공지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자는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기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인공지능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추천 시스템과 같은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분류는 데이터 요소를 해당 기능에 따라 사전 정의된 클래스 또는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도 학습 작업입니다. 다음은 회귀인데요. 회귀 역시 지도 학습 작업이지만 입력 특성을 기반으로 연속 수치 출력을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합니다. 이어서 클러스터링은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를 그룹화하는 비지도 학습 작업으로 클러스터링은 사전 정의된 카테고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보상이나 처벌의 형태로 피드백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일종의 기계학습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게임 플레이, 로봇공학, 자율제어 시스템과 같은 작업에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둔 분야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감정 분석, 텍스트 분류, 기계 번역, 챗봇 개발과 같은 작업에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비전인데요.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나 비디오 형식으로 세상의 시각적 정보를 해석하는 분야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객체 감지, 이미지 분할, 얼굴 인식과 같은 작업에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영역에서 인간의 전문 지식을 모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의료 진단이나 복잡한 기술 문제 해결과 같은 작업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열 분석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재무, 판매 예측, 환경 모니터링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도구의 선택은 특정 문제 영역,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주어진 작업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방법을 실험하고 모델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자, 이번에는 일반 데이터나 빅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보다 쉽게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마우스의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태블로 소프트웨어는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로 손쉽게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동적 및 대화형 방식으로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마우스로 시각화 자료를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시각화 자료의 글꼴, 레이블,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집계, 정렬, 통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는 실생활에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마케팅 자료를 만들거나 정부기관에서 공공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대중을 위해 시각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태블로 퍼블릭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소창에 태블로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사이트 이용을 위해 로그인을 선택한 후 계정을 생성한 다음 로그인해줍니다. 만들기 메뉴를 확인하시면 웹 작성과 태블로 데스크톱 퍼블릭 에디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웹 작성은 프로그램에 별도 설치 없이 웹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데스크톱 퍼블릭 에디션은 컴퓨터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을 누르면 바로 새 통합 문서가 열리며 데이터 연결 화면이 나타납니다. 파일 끌어놓기 또는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선택하면 수집한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 탭을 선택할 경우 클라우드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한 후 파일 안에 여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테이블을 좌측에서 하단으로 드래그하면 데이터들의 속성과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값에 따라 필드의 유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숫자, 날짜, 텍스트, 위치 등으로 나뉩니다. 필드 유형을 수정하려면 해당 유형을 클릭해 수정 가능합니다. 그럼 새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메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 1 부분은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시트로 기본값으로 한 개의 시트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새 워크시트를 추가하는 버튼인데요. 시각화 차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시트의 이름은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새 대시보드 버튼입니다. 대시보드는 시각화된 자료들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각화된 차트를 한 공간에 모아 보기 좋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스토리 버튼입니다. 스토리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를 설명하는 순서를 결정하거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에서는 테이블의 필드 이름을 옮겨 시각화하는데 열과 행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 처리하거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해당하는 아이콘에 필드를 가져다 놓으면 처리가 됩니다. 다음의 예시는 도시 필드를 옮겨 시각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라 위에 이름을 표시하려면 레이블에 해당 필드를 옮기면 됩니다. 대시보드는 크기를 먼저 설정하고 어떤 시트를 표시할지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마우스로 쉽게 조절하고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시각화 시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인 리포트는 자바 기반의 리포팅 대시보드 소프트웨어입니다. 엑셀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초보자도 쉽게 학습하여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이러한 파인 리포트는 배우기 쉬운 툴이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다른 테이블에서의 데이터 추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차트 스타일을 통해 풍부한 시각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앞에서 다룬 분석 도구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관리 및 시각화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와 달리 구글 콜앱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구글 콜앱은 웹 기반의 무료 주피터 노트북 환경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콜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구글 콜앱을 설치하고 접속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한 후 새로 만들기, 더보기, 구글 콜라보레토리를 선택해 줍니다. 처음 콜앱을 시작할 경우에는 연결할 앱 더보기를 선택해 콜앱을 검색한 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화면에서는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코드를 실행할 때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한 후 옆에 재생 버튼 또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눌러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코드의 결과가 아래 출력됩니다. 텍스트 글 공간은 더블 클릭하여 설명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콜앱에서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려면 먼저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사용할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와 연동을 합니다.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더 안의 파일을 확인하였을 때 업로드한 파일 이름이 확인되면 연동에 성공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읽고 출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각화를 위한 기본 그래프 그리기 코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파이썬 그래프와 관련된 코드와 예제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플롯 함수는 직선 또는 꺾은 선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데이터가 저장된 리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데이터의 빈도에 따라 높이가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괄호 안에는 데이터가 저장된 리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리스트를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의 값을 출력하거나 여러 값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한 걸음 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 과학자는 현대사회에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산업, 금융, 의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데이터 시장은 2021년 대비 9.4% 성장한 25조 527억 원 규모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입니다. 또한 향후 데이터 산업 시장은 지난 연평균 성장률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2028년까지 5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의 성장 속에서 데이터 직무별 인력 현황 및 수요를 살펴보면
데이터 과학자의 부족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데이터 직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력 채용 시 우대 기술로 가장 높은 기술은 분석 프로그래밍이고, 우대 자격증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정보 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2020년부터 시험이 대폭 개편돼 코딩 실기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데이터 과학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이며 데이터 분석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데이터 이해, 데이터 처리 기술 이해,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과 파이썬 둘 중 하나를 골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란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데이터에 연관된 모든 계층을 체계화하는 것인데요.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는 효과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을 위해 데이터 요건 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합니다. 전사 아키텍처 이해, 데이터 요건 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의 직무와 관련된 총 4과목으로 시험이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IBM 데이터 과학 프로페셔널인데요. 이 자격증 프로그램은 코세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비용과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데이터 과학, 오픈소스 도구, 데이터 과학 방법론,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및 SQL,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머신러닝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습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게 구성된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을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나도 데이터 과학자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